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레이웨이로 엔파렌 서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레이웨이 자체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엔파렌 아마 처음 써보신 분도 계실 거고 이미 이제 기존에 뭐 도커라든가 다른 서비스를 통해서 뭐 업로드를 해서 사용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이 영상들은 이제 그 모두를 위한 영상이고요. 그래서 되게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분들이 엔파렌 서버를 되게 쉽게 서버에 올려고 또 관리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봤습니다.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설치가 되게 어렵잖아요. 모든 이제 어떤 커뮤니티를 가도, 그다음 모든 내용을 가도 설치 관련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업데이트라든가 유지보수 관점에서도 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이 엔파렌도 셀프 호스팅을 제공하지만 따로 이제 별도로 그렇게 유료로 월 구독제를 제공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여러분들이 그 관리를 그 비용을 대신 져준다고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비용도 월에 뭐 3만 원 내는 거 좀 아까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 레이웨이가 좋은 대안이 될 거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뭐 도커 이런 거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제가 빠르게 보여드릴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 같고요. 진짜 한 1분 만에 엔파렌 서버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심지어 비용도 여기 최소 플랜이 단위가 5달러라고 돼 있는데 그 5달러 안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뭐 많이 나와봤자 10,000원 이하로 나올 수 있게끔 월에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지금 현재 그 운영 중인 서버가 있는데 그 서버를 여기 레이웨이로 좀 옮겨볼까도 좀 고민을 좀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가볍게 빠르게 좀 보여드리면요. 참고로 제가 이 내용들은 별도 노션으로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션을 가지고 좀 설명드리면서 같이 얘기 드려볼까 해요. 네.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참고로 이제 엔파렌을 먼저 이미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이 레이웨이로 좀 옮겨보려고 지금 계획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레퍼럴 코드 제가 입력하는 걸 가지고 추가로 가입하시면 5달러 더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이 아닌 처음 셀프 호스팅, 이제 엔파렌 자체를 처음 해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스텝 1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마이그레이션 과정은 이제 기존에 워크플로우로 작업을 했던 거를 이제 다시 백업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업로드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앞에 영상을 이제 보실 때 스텝 1만 보실 분들은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레이웨이로 넘어가려고 했던 배경 중에 하나가요. 일단 첫 번째 비용인데요. 이제 허비 플랜 제일 최소 플랜인데요. 이게 5달러 정도 합니다. 그래서 한 7,000원 정도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기존 GCP를 쓰고 있을 때는 제가 프리 티어라서 할인을 뭐 받아도 월에 한 1.5만 원 정도 나오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이 좀 저렴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서 이 서버를 구축해서 얘네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 구축한 서버를 또 메텔이라고 또 하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레이웨이를 사용하면은 뭐 비싸게 10,000원 정도 좀 언저리로 이 서버를 월에 운영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아마 셀프 호스팅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 이런 이유겠죠. 애초부터 이제 내 로컬을 사용하면 이제 아예 무료로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규모 있게 나 혼자 쓸 게나 팀원이 쓸 거라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호스팅을 이제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비용이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이 레이웨이가 최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져봤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쉬운 배포와 설치인데요. 사실 CLI 매번 도커를 명령어를 입력하고 수정하는 구조가 좀 되게 번거로웠거든요. 근데 클릭 몇 번만으로 이제 엔파렌 서버를 설치할 수 있고요. 도메인도 사실 구매가 필요 없어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그 내부적으로 쓸 거라 하면은 도메인도 되게 쉽게 붙일 수 있고요. 그 과정도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적인 서버 환경 그리고 쉬운 모니터링인데 결국엔 이쪽도 이제 업체다 보니까 혹시라도 서버가 이제 운영이 이제 뭐 문제가 있으면은 바로바로 대응해주고 또 이렇게 고쳐줍니다. 그래서 레이웨이더는 처음부터 보니까 자체적으로 그 운영하기보다 뭐 기존에 이제 AWS나 GCP 같은 외부 클라우드 서버를 빌려서 했다고 하는데 최근에 자체적 서버 환경을 이제 구성을 했다고 해요. 그게 아까 말한 메텔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직접 운영하게 되면은 이렇게 성능도 이제 더 좋아지고 가격도 저렴해지고 안정성이 더 좋아지면서 사용자한테도 이제 일부 이제 기본적인 프리 트라이얼이랑 허비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이제 같이 이제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기능들도 외부 인프라에 묶였던 뭐 기능들 고정 RPM 이런 것들도 레이웨이에서 직접 좀 쉽게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뭐 원인인지 모르지만 아마도 과부하로 예상이 되는데 월에 한 번씩 제 서버가 이렇게 죽는 경우가 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도 이제 아무래도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좀 잘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잘 감이 안 와가지고 저도 이제 매번 애를 먹었었는데 뭐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도메인을 참고로 구매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들도 이 레이웨이 서비스 이용하면 적어도 서버가 죽는 경우를 최소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되게 중요한 작업들, 뭐 진짜 하루에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그런 업무적인 작업을 하는데, 특히 회사에서는 이제 서버가 멈춰버리면 좀 업무에 아예 되게 지장이 갈 수도 있으니 되게 안정적인 서버를 잘 구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레이웨이가 되게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였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업데이트인데요. 업데이트 좀 저도 이제 몇 분 개인적으로 만나고 코칭을 해보면은 이 엔파인 서버를 업데이트를 안 하신 분들이 좀 많으세요. 사실 잘 몰라서일 수도 있고, 혹은 아마 그 경험도 몇 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날리거나 뭐 다시 새롭게 초기화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서버 업데이트 한다고 사실 날아가지 않고 설정이 아마 되게 어렵다 보니까 아마도 뭔가 실수를 잠깐이라 하면은 오타 하나만 잘만 넣어도 이제 데이터가 이제 나오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업데이트도 이제 원클릭, 클릭 한 번만 재배포라는 걸 통해서 하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진짜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단계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제가 이 레이웨이를 설명을 드리려고 했고요. 다시 이 레이웨이 홈페이지 들어와서 여기 제가 이 화면 레이웨이.com이고 저는 이제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 제가 로그인 잠깐 해지를 할게요. 자, 이제 이렇게 지금 처음에 여러분 들어오시면요, 여기 이 제일 크게 보이는 Deploy a New Project 이걸 눌러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 이제 그 뉴 프로젝트 생성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Deploy a Template, 맨 처음에 여기 보면 엔파렌 위에 있거든요. 거의 5만 다운로드 되어 있는데 뭐 여기 사용해도 되고, 또는 이제 검색을 해도 됩니다. 검색에 엔파렌 치면은 네, 이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래서 뭐 사실 다 차이는 크게 없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는 조금 더 이제 다운로드 많이 받는 경우가 좀 더 신뢰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클릭하면은 네, 이제 디플로이 완성하려면 이렇게 로그인이 필요해서 로그인을 해보시고요. 계정을 만드시면 됩니다. 네, 저는 지금 다시 로그인을 하고 됐고, 자 이제 디플로이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새롭게 배포가 되는 그 과정이 있는데, 놀랍게도 이게 전부예요. 엔파렌 서버 구축이 사실 1분도 아니고 단 30초 만에 됐고요. 그래서 버튼을 한 지금 3번 눌렀네요. 엔파렌 검색도 사실 안 해도 되고, 그냥 바로 템플릿 누르고 그 다음에 배포 로그인하고 배포하면은 이제 1분 정도 남짓한 시간에 요 엔파렌 서버가 하나가 구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만 더 기다려보고 제가 바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레이웨이 시작하시면 프리 트라이얼로 여기 $5 정도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서버가 이제 각각이 이렇게 4개가 띄워지는데 여기 각각이 다 비용이 부과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좀만 더 기다려서 보시면 네, 그 $5 안에서 지금 여러분들 무료로 한번 해보실 수 있고요. 다 이제 모두가 완료되면은 체크 표시가 다 뜨거든요. 그래서 지금 4개가 모두 다 네, 정상적으로 다 서버가 띄워진 걸 볼 수가 있고, 여러분 처음 하실 거는 프라이머리 이 버튼 누르신 다음에 이 프라이머리에 요 railway.app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지금 보다시피 이제 엔파렌 서버가 구축이 되었어요. 간단하게 제 정보를 입력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됐고 넘어갈게요. 끝났어요. 네, 지금 엔파렌 서버 모두 구축이 됐고요. 뭐 클릭 하나 해봐서 이제 새롭게 워크플로우도 만들어보고 간단하게 저장도 해보고 실행돼 보면 네, 잘 돌아가는 거 볼 수 있죠. 네, 이게 레이웨이로 이 엔파렌 서버 구축하는 거 방법이고요. 지금 전체 과정이 이제 한 5분 정도 걸리긴 했는데 아마 여러분 직접 해보시면 진짜 더 금방 빠르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엔파렌 서버 구축하면은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와서 요 레이웨이 요 환경에서 여러분들 이제 비용 같은 거 조금 이제 무료긴 하지만 아마 사용하실 때 금방 소진될 수 있거든요. 처음 세팅하실 때는 아마 처음 해보실 때 세팅 가보시면은 이 밑에 내려가 보면 여기 리소스 리밋이 있어요. 저는 지금 별도로 이제 합의 플랜을 쓰고 있어가지고 CPU랑 메모리가 좀 높게 잡혀 있는데 여러분은 그냥 처음 실행하시면 뭐 이렇게 바로 가격에 CPU랑 그다음에 램을 낮춰가지고 네, 좀 비용을 좀 아끼면서 어차피 이렇게 해도 잘 돌아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설정을 모든 서버에서 다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서버에서 다 변경하시고 네.
그래서 요거는 쓰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내가 어떻게 그 써야지 좀 약간 적당히 돌아가는 거를 좀 GPT나 이런 걸 통해서 물어보시면서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이 포스트그레스랑 레디스 이 두 개는 크게 서버 비용을 많이 먹진 않고요. 이 프라이머리, 워커, 프라이머리가 좀 얘만 좀 이제 서버에 대한 용량을 잘 맞추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 맞추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서버에 다 맞춘 다음에 다시 디플로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GUI 환경으로 되면은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여러분은 처음 서버를 구축할 때 엔파렌 이제 사용하실 때 이용하시면 되게 쉽게 된다. 그래서 비용 관련된 것도 뭐 여러분 잘 확인해 보시고 아까 같이 레퍼럴 코드 쓰시면 좀 더 $5 추가 작업 받으시니까 뭐 이제 한 $10 이내에서 테스트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월에 한 $10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한번 혹시나 처음 구축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요걸 또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그 업데이트 있잖아요. 서버 업데이트도 어떻게 하냐면요. 아까 우리 좀 전에 여기 다시 제가 지금 설정 바꾸면 자동적으로 디플로이를 다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디플로이먼트에서 이런 뷰 로고 옆에 점점점이 있거든요. 이거 눌러보시면 여기 리스타트 디플로이가 있는데 업데이트가 필요하면요 리디플로이 그러니까 다시 재배포를 누르면요 늘 최신으로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이게 지금 9버전이다 예전 버전이다 하면은 이 리디플로이 눌러보시면요 그냥 바로 5초 1, 2분 만에 바로 재배포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업데이트가 다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뭔가 좀 서버가 문제가 있어 서버 혹시 이슈가 있어 하면은 이 리디플로이만 해보시면 이제 쉽게 업데이트가 되고 그다음에 좀 느린 부분도 많이 느리다 하면은 이것도 한번 재배포를 하거나 세팅 값에서 아까처럼 이 리소스를 좀 이제 변경시키는 것 통해서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컴퓨터가 너무 느린 것 같아. 그럼 늘리고 재배포하면 끝이거든요. 그리고 데이터가 날아갈 걱정 없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커나 이런 것들 여러분이 좀 잘 모르실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이 포스트그레스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의 그 데이터 워크플로우나 이런 것들 저장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날아가지 않으면은 얘를 이제 다시 재배포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고 잘 운영하시면 된다.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내가 도커 잘 모르셔도 이 프라이머리 하나만 좀 기억하시고 재배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제가 그 엔파렌 처음 써보신 분들 여기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얘기할 거는 앞으로 얘기할 거는 이 커스텀 도메인 이거 연결하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기존의 워크플로우를 내가 어디 작업을 했는데 이거를 여기다가 업로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조금 길 수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 천천히 혹시나 이 마이그레이션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노션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래서 앞에까지 제가 업데이트 이런 것도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비용 같은 것도 모니터링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메모리나 CPU 같은 것들을 조금 이제 너무 과도하게 잡혀있으면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 최소한의 비용을 좀 해보시면서 사용을 해보시면서 늘려보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스텝 1까지 진행을 했고요. 스텝 2인데 백업 관련된 거를 이제 먼저는 이제 필요한데요. 선수적으로 이거 관련된 건 영상을 이제 제가 이전에 만들었던 엔파렌 워크플로우 관리 요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GitHub 리포에다가 백업했던 내용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뭐 한 100개, 200개 뭐 정말 많이 작업을 했다고 하면은 이런 게 필수적으로 이제 백업을 하셔야 되는데요. 뭐 아마 뭐 대체적으로 5개, 10개 정도 미만이면 뭐 그렇게까지 뭐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정기적으로 혹시라도 내가 좀 필요한 백업 필요하다면 이 영상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업로드한 GitHub 리포에서 퍼블릭 그러니까 공유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프라이빗 아마 대부분 프라이빗으로 좀 할 것 같은데 뭐 보안상 이유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이 PAT Personal Access Token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분이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 저도 GPT한테 물어보면서 진행했는데요. 그래서 이 백업을 한 이후에 여러분들 이 PAT를 발급받으시고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주의해야 될 게 이 PAT 발급받으실 때는 컨텐츠 항목에서 read only 또는 read and write라는 걸 설정을 하셔야지 이제 얘가 이 토큰이 접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설정 값은 이제 요거 그대로 가보시면 뭐 로그인 하시고 하면 그대로 이렇게 뜰 거니까 특별히 어려울 건 없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 여기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은 기존 워크플로우 임포트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아까 앞에서 이제 GitHub에서 백업해둔 워크플로우를 이제 불러오는 과정인데, 전 찾아보니까 이 GUI, 아까처럼 우리 레이웨이 환경에서 바로 업로드하고 이거 한 과정이 잘
모르겠더라고. 잘 찾기가 어려워서. 보니까 CLI를 제공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이걸로 한번 임포트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맥 같은 경우는 이제 브루 인스톨 레이웨이로 하시면 되고, 또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이제 npm 인스톨 이렇게 좀 사용하시면 된다고 되어 있고요. 뭐 그 다음부터는 동일해서 이걸 제가 지금 화면에 띄우면서 같이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놨고 이제 브루 인스톨 레이웨이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설치가 되고요. 네, 설치가 좀 다 됐죠? 저는 설치가 이미 되어 있으니까 다시 그 다음 명령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레이웨이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로그인 진행하면은 이렇게 웹으로 로그인 한번 창을 인증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아까 띄워놨던 레이웨이 리스트가 있거든요. 뭐 그게 띄워져 있는 프로젝트가 뭐였는지 살펴볼게요. 레이웨이 리스트 하면은, 네, 지금 제가 원래 좀 옮기고 했던 게 엠파렌테 웨트 팝콘 요것도 있고, 좀 전에 저희랑 같이 띄웠던 게 이 에어리버 플로어라는 걸 제가 띄워놨거든요. 자, 이걸 봤죠? 그럼 이제 요걸 이제 연결해 보는 거죠. 레이웨이 링크로 하면은 이제 프로젝트 선택이 있는데 이렇게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프라이머리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링크가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레이웨이 SSH 요거를 한번 다시 실행해 보면요. 네, 이렇게 지금 요 프라이머리로 지금 접속을 한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이 그 도커 아마 해보시는 분들이면 요 홈 노드 요 위치가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그 데이터들 인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저장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ls라는 걸 통해서 lsal 이걸 하시면 숨겨져 있는 포드를 다 보이고, 여기 보면은 이제 .enparen 여기 보이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그 GitHub 그 리포에서 필요한 걸 가져오면 되는데, 제가 제 GitHub 리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네, 제가 이제 프라이베이트로 해서 제가 이제 여기다가 제 개인적인 어떤 워크플로우들 또는 저희 서버에 있는 워크플로우들을 이렇게 업데이트를 제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여기 있는 것들 각각 하나하나가 지금 보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그대로 복사해 쓰면요, 바로 이제 엠파렌 워크플로우를 사용할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이제 가져오려면 아까 여긴 이 제이슨 파일, 여기 하나 제이슨 파일인데 요거를 요 위치에다 옮겨야 되거든요. 자,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아까처럼 git 뭐 클론 이걸 써야 되는데, 일단 제가 여기 위치 폴더 위치를 자 어떻게 저장했냐면요, 여기 git 클론하고 이렇게 쓰는 게 있죠, 이 위치에다가.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보여드리면요, git 클론하고 제가 여기다가 git 클론 http ms 하고 제가 이제 여기 git 인형, 그다음에 제가 아까 그 PAT 보여드리면, 자, 발급 한번 같이 해볼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접속했고 뉴 토큰하고, 엠파렌 테스트 exploration은 no exploration. 저는 이제 여기서 특정 엠파렌만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고 리파지터리 퍼미션에서 내려다 보면 컨텐츠 있거든요. 요거를 read and write로 바꾸고 generate 토큰 하면은 요 창 이렇게 컨텐츠는 read and write고, 뭐 기본적으로 이거는 read only로 되어 있습니다. 생성하시면 이렇게 떠요. 자, 이렇게 뜬 거를 복사해서 앞에 와서 다시 지금 유저네임을 제가 넣어놓고, 그 다음에 제 토큰 넣고 뒤에 이걸 넣는 거죠. 저는 이제 GitHub 이 부분이 제 그거니까. 자, 이 링크는 어디서 보이냐면, 돌아와서 이제 여기 코드 보면요, 내려보시면 이렇게 SSH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 부분 이제 잘 참고하셔서 저 형식에 맞게끔 넣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돼 있고요. 자, 그래서 넣고 끝에가 기수로 돼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실행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다운받는 걸 볼 수가 있고, 자, 끝났어요. 지금 다 가져왔고, 그 다음에 확인해보면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엠파렌 워크플로우라는 새로운 디렉터리 생겼거든요. 자, 가보면 한번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클리어를 해보고 화면을 확대한 다음에 자 여기서 다시 ls 해보면 이제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그 업데이트했던 모든 워크플로우들이 잘 불러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거를 저 엠파렌 CLI 중에 엠파렌 임포트라는 게 있거든요. 자 이걸 가지고 여기 이제 지금 엠파렌 제가 워크플로우 들어왔잖아요. 여기서 이 부분을 좀 해볼 거예요. 제가 만약에 지금 엠파렌 워크플로우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일단 복사해서 자 지금 현재 비교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아까 보셨던 환경에서 지금 지금 새로 고침해보면 요 위치 요 서버에 지금 만든 위치에 지금 아무것도 없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시 새로 고침하면은 네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아까 간단히 만든 거 요 하나 말고는 자 여기 지금 업로드 되어 있는 요 지금 다운받은 거를 여기 다시 넣을 건데 넣을 때 이렇게 해서 요 명령을 실행하면요. 지금 위치에 와 있으니까 엠파렌 워크플로우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시면 네 지금 이제 임포팅을 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씩 이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넘길 때 여기에 그 이미 액티브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면은 이렇게 저기 디액티브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로 고침 해볼게요. 자, 그러면 네 지금 보셨나요? 지금 완전히 이제 데이터가 좀 불러온 게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어떤 워크플로우를 이렇게 쉽게 백업할 수가 있다. 이게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잘 서버에 잘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시고 혹시라도 이게 이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서 좀 GPT한테 물어보면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그 쓰고 있던 워크플로우를 마이그레이션 방법을 설명을 드려봤고요. 참고로 크레덴셜은 제가 좀 생략을 할게요. 크레덴셜은 보안적인 이유도 있어서 그래서 워크플로우만 사실 공유만 되어도 여러분들은 조금 더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새롭게 그냥 다시 크레덴셜을 만드시는 것도 좀 귀찮긴 하지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안적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제가 좀 저도 실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워크플로우만 그 백업하고 그다음에 임포트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고요. 이제 마지막 과정인데 커스텀 도메인을 세팅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필수는 아니고 여러분 이미 기존에 도메인이 있으면 연결하시고요. 참고로 도메인이 없어도 아까처럼 요 링크 기본적인 레일.답 앱으로 그 모든 분들이 다 접속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걸로도 이제 그 웹훅이라든가 다른 것도 가능하니까 근데 이제 흔히 말하면 좀 예쁘지 않잖아요. 그 우리가 원하는 커스텀 도메인을 그 구성을 해보고 싶은데 저도 데이터 팝콘이라는 도메인을 사용을 해보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이제 등록하는지 설명을 드려보면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메인을 갖고 있어야 되고 참고로 도메인을 이제 구매를 해야 한다면은 국내는 가비아, 호스팅 KR 이런 데서 비교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가격 같은 도메인이든 하더라도 가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리려고 그 데이터 팝콘 몇 가지 그 URL을 좀 보여드릴 건데 제가 만약에 요즘 많이 핫하죠. 이 .ai로 끝나는 걸 찾아보면은 호스팅에서는 지금 여기 호스팅 KR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21만 원, 거의 22만 원 돈으로 2년 동안 또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자, 근데 가비아 같은 경우는 30만 원입니다. 더 비싸죠? 그리고 다른데 이제 그 이런 클라우드 플레이어 여기서도 70달러인데 대충 계산해보면 한 9만 원 정도 되죠? 가격이 완전 다르죠? 그리고 이걸 아까처럼 GPT나 펄플렉스한테 물어봤는데 다른 이제 외국계 업체 찾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네임치프라는 것을 하면은 한 1년에 이제 62달러, 63달러 정도 대충 한 7, 8만 원에 이제 해볼 수가 있다라고 돼 있어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무조건 싸다고 또 찾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도 좀 약간 그래도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것들 대응할 수 있으면 한국 서비스도 좋고요. 근데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 약간 이제 차이가 많이 심하다 하면은 그 중에서 조금 더 이제 괜찮은 업체들 찾아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어느 곳에 도메인을 구매하더라도 제가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쪽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무조건 싼 곳을 찾아서 하는 거가 그렇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익숙하게 관리 같은 것도 편안한 것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 구매를 하면은 어디 등록하면 이제 이렇게 후이즈라는 곳에서 여기 도메인이 등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 누가 갖고 있는지 보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데이터파코.kr을 구매를 했어요. 구매를 했고 제가 제 개인적인 정보는 이제 나오진 않지만 누가 구매했는지 어떤 현재 구매 상태인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팝콘.com도 구매하고 싶었는데 이미 누가 구매를 해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업자가 구매한 건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도 제가 갖고 있는 게 win, 뭐 kr, 뭐 xyz 이런 식의 몇 개를 도메인을 구매를 했고, 사실 여러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는 요 .ai가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잘 보시다 보면 되게 싼 게 있거든요. 보면 1년에 뭐 이렇게 뭐 샵 같은 경우는 1년 3,000원 밖에 안 하고, 더 내려가 보면은 싼 도메인도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 인기가 없는 거죠. 뭐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있으니까 뭐 이런 걸로 한번 여러분들이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XYZ 같은 경우도 저도 이거 1년에 한 5,000원? 3,000원인가? 되게 싼 가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그냥 테스트 좀 해보고 이런 거 해보고 싶다 싶으면 이렇게 부담 없이 2,000원, 3,000원 정도면 그래도 1년에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테스트 해보기 좋으니까 이런 걸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여기 앞에서 이제 레이웨이에다가 이렇게 도메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서버에서 아래가 도메인 추가하시면 그 DNS 설정 값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가 이제 앞에 그 서버 도메인으로 엠파렌 점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버 도메인을 구분하시는 게 아마 좀 확장하는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없어도 되긴 하지만, 근데 저는 이제 엠파렌 점 데이터파콘 점 co.kr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도메인을 이제 넣고요. 그러면 이렇게 config DNS 레코드가 나오고,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설정하는지 보면요. 자 이 내용을 이제 구매했던 호스팅 사이트에 가면요, 네임 서버 DNS 항목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호스팅 KR라는 곳에서 이제 요 구매를 했었는데, 거기 보시면 DNS 관리, 여기 보면 새 레코드 추가하기 누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아까 전 보여줬던 CNAME, 엠파레, 그 다음에 요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저장을 하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물론 적용하는 데까지 약간 시간이 걸린다고 적혀 있어요. 최대 뭐 72시간이나 돼 있긴 한데, 대충 체감해 보니까 뭐 느리면 또 1시간 이내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매하시고 그 다음에 집어넣고 저장하시면 바로 이 도메인이랑 연결이 가능하다. 네, 그렇게 해서 입력하시고, 처음에 이제 연결하면은 waiting for 뭐 approval 해가지고 연결하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도메인 같은 거 새로 구매하시면 인식이 바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두 완료되면은 아래처럼 setup complete 이렇게 뜨고요. 그래서 뜨고 접속하면은 잘 보여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과정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서 따라해 보시면 아마 금방 또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끝으로 이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쭉 뭐 어떻게 쉽게 설명을 드렸지만, 앞에서 설치까지는 좀 쉬웠을 것 같아요. 설치하고 이제 배포하는 것까지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라든가 이런 거 할 때만 좀 여러분 주의하시면 된다. 근데 이제 난이도가 그래도 또 완전히 또 처음 이 시간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것조차도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셀프 호스팅이 만약에 정말 익숙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하면은 뭐 다른 방법으로 좀 고안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꼭 방법이 되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아까 $5 제가 최소 금액을 얘기했는데, 이게 그 $5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최소 이제 미니멈 스펜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설정하면은 $5 이제 구매하면 이제 마치 그 한 달 동안 $5 안에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5가 크레딧 같은 개념이라 거기서부터 차감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호비로 설정하고, 만약에 모든 서버가 이제 8코어 CPU, 뭐 8GB의 램으로 되어 있으면 거기서부터 그 켜진 시간만큼, 그러니까 종량제로 pay as you go, 그래서 돈 쓴 만큼 부여를 하거든요. 긴 시간이 긴 시간만큼 이제 비용이 이제 부과가 되는 건데, 이게 꽤 용량이 큰 거라서 $5 이 상태로 키면은 그 에스티메이트가 보여주거든요. 얼마만큼 너가 이 상태로 쓰면은 월 말에 얼마큼 부과를 할 거지. 근데 그게 이제 아마 $5보다 더 초과될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하시면 사용량이 많지 않다고 처음에 생각하시면, 그래서 이제 줄이는 거,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줄이는 거를. 그래서 레디스 워커 같은 경우는 좀 보통 오픈 리소스를 부여하지 않으므로 이제 이걸 좀 줄여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몇 가지 적어놓은 걸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5만 내는 게 아니다, 이거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5 했는데 왜 더 부과가 돼? 라고 하면은 $5가 먼저 차감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이웨이도 서버리스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제 파일 시스템이 전환되는 뭐 이런 SQLite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재시작하면은 삭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거나 뭐 지속 운영이 되는 경우에는 외부 이런 뭐 서버에다가 데이터를 백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이제 백업을 했지만, 제가 만약에 실수로 뭐 실수든지 뭐 어떻게 하다가 날려 먹어요. 그러면 복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누가 건들지만 않으면 사실 뭐 그대로 상관없는데, 혹시라도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쉽게 또 이거를 날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딜리트를 해서 날리는 혹시나도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외부 저장소에 따로 연결하시는 것도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클릭하면은 뭐 이렇게 몇 가지 더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좀 내용이 알아봐야 되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요거 안에서
또 백업 같은 경우는 좀 마찬가지로 좀 생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잘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나머지 프라이머리 워커, 뭐 포스트레스, 레디스 설명들은 뭐 여기 있는 설명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간단하게 좀 약간 짧은 후기를 들려드리면요. 제가 이제 각 단계별, 아까 말한 스텝별로 좀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4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이제 해봤고, 개발에 대한 지식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남들 막 왜 이렇게 잘하세요라고 할 수 있는데, 저도 데이터 분석을 좀 원래 했었고, GPT한테 물어보면서 사실 진행을 했어요. 문서도 잘 찾아보면서 했었고, 그래서 진짜 저도 개발 잘 모르고, 근데 하나씩 단계적으로 제가 따라왔던 단계를 하면은 좀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다음에 설치하는 과정 중에서 사실 저도 이제 해보니까 뭐 제가 뭐 잘못한 것 같긴 한데 서버가 몇 번 이렇게 좀 잘 동작이 안 왔거든요. 근데 이제 금방 시간 지나니까 해결이 됐는데 그게 알 수 없는 이유가 몇 번 있다 보니까 우선은 저도 이제 기존에 GCP에 있던 것들을 바로 옮기진 않고 한 몇 주 정도 좀 일단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안에서 넘겨보려 하고, 그다음에 이게 아까 말한 거 $5 안에서 모든 게 다 비용이 컨트롤 되는 게 아닙니다. $5보다 당연히 추가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지금 제가 내는 금액이 대충 2만 원 좀 언저리 내고 있거든요. 2만 원보다 좀 낮게 하루에 500원 꼴로. 그러니까 최대한 $10 정도 나와도 이 정도만 나와도 되게 GCP보다 지금 쓰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관리도 쉽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능하면은 뭐 안정성 문제라든가 뭐 그런 큰 이슈가 왔으면은 아마 조만간 레이웨이로 더 옮기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요거 한번 좀 살펴보시면서 주의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서 발생했던 경험들을 또 공유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레이웨이로 엠파넷 서버를 올리는 거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기존에 쓰고 계셨던 분들이면 마이그레이션까지 하는 거를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길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 좀 상황에 맞춰서 또 마이그레이션 고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좋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또 질문 주시고요. 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